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에너지 바우처 30만원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기존은 12만 2천원 정도 됐었는데 2배 높여서 30만 4천원으로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과연 에너지 바우처가 무엇이고 또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정부가요, 그 취약가구 에너지 바우처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이제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이 왜 나왔죠? 여러분 아시죠? 뭐 여러분의 그 가정에 있는 도시가스 아니면 연료금, 뭐 엄청납니다. 지금 뭐 정말로 뜨겁죠.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민심이 안 좋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부랴부랴 오늘 바로 이제는 결정을 했는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관련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 대해서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에너지 바우처인데 제가 어제 제 YTN 출연했었거든요. 갑자기 이제 요청이 와서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에너지 바우처. 근데 오늘 딱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YTN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질환자 이런 분들이 대상이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소상공인과 같이 얘기 드릴 겁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거든요. 자, 가스공사도요, 일단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서 가스요금을 할인해 준대요. 그래서 9,000원 정도에서 18,000원 정도 확대하기로 했다는데 사실 대상자가 많지는 않죠.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여기에 포함시켜 달라는 게 주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래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 대상이었습니다. 원래부터가 취약계층 대상이었어요. 뭐 항목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자영업자 소상공인인데 만약에 내가 취약계층이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전국민 대상으로 취약계층만 주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에너지 바우처 30만 원 준다, 지원해 준다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우리 수석께서 자,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되는 대외 여건이 분명하다. 이거는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취약계층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좋아요.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 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이 부분이 중요해서 그래요.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뭘요? 추가적인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실제 이번 30만원 올려준 거에 대한 효과, 실제로 어느 대상자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한마디로 이걸 지원해 준다 그러면 재정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데 검토할 때 제발 좀 소상공인도 여기 껴달라 얘기입니다. 제 주장은. 왜? 소상공인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지금 에너지 여러분 감당 안 되시죠?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여의도에 있는 여기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이제 고지서 받고 관리비 받고. 그래서 제가 전화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맞냐고? 근데 맞대요. 그 정도로 올랐어요. 그럼 여러분도 장난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관리비 장난 아니에요, 지금. 예, 관리비 장난 아닙니다. 에너지 요금 엄청 올랐어요. 난방 엄청 올랐죠? 여러분은 또 집에서도 난방 돌리지만 또 사무실, 가게, 이런 데도 난방 쓰잖아요. 그럼 관리비 폭탄인 거죠. 근데 왜 소상공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포함돼야 되겠죠. 에너지 바우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이번에 늘린다면서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고려할 때 소상공인도 포함해달라는 얘기예요.
제발 제발 제발.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게 원래대로 가면은 이 에너지 바우처의 원래대로 좀 이따가 제가 에너지 바우처란 하면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려고 초반에 제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원래 그 이런 수급하시는 분들 있죠.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급여 수급자들 이런 분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그것도 신청을 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신청을 하셔야지 받는 건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현재의 2023년도 겨울에 취약계층이 누굴까 본다 그러면 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취약계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이번에 대상자를 늘린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될지는 늘린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운을 띄워놨기 때문에 이번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도 대상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겠죠. 또 이게 그러합니다. 또 왜 자영업자 소상공인만 도와줘야 되냐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또 일시적으로. 이번에도 요게 도와주는 게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보세요. 이게 원래 152,000원인데 한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2배 인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요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도 에너지 바우처가 지급되기를 희망해 본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오늘 방금 발표했거든요. 방금. 그래서 제가 어제 YTN에 출연했었어요. 이거 잠깐 볼까요? 네. 자, 어제 이제 YTN 출연했었는데 뭐 공공요금 인상에 폐업하는 고민하는 자영업자 많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너무 힘들어요. 공공요금 올랐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정말로 취약계층 뭐 목욕탕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얘기하면서 에너지 바우처 이거 얘기했었거든요. 이거 꼭 신청하셔야 된다, 늘려야 된다. 근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바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어제 내가 얘기한 거 들었나? 뭐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물론 그렇진 않지만 아무튼 에너지 바우처 정책적으로 보면은 에너지 바우처 늘려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이번에 아쉬운 게 좀 발표했을 때 그럼 자영업자분도 이번에 한시적으로만 좀 넣어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지금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대상 늘린다 그러면 꼭 이번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몰아주셔야 돼요. 계속 얘기하셔야 됩니다. 막 커뮤니티 카페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특히 이제는 제 유튜브 보시고 댓글에다가 이거 해야 된다라고 계속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는 그게 여론이 되고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거 보고 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이런 걸 원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는 알 수 있는 거죠.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에너지 바우처가 궁금하신 분들, 에너지 바우처가 내가 그럼 해당이 될까? 대상자가 누굴까? 이런 분들이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소상공인은 원래 대상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내가 혹시나 이제 소상공인을 넘어서 에너지 바우처의 원래 취지와 에너지 바우처가 내가 대상이 되는지를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걸 같이 좀 알아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에너지 바우처 궁금하신 분들은 이젠 더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려요. 저는 어그로 안 끕니다. 자, 에너지 바우처란 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포털에 가셔갖고요. 에너지 바우처 치면 나와요. 딱 포털. 그러니까 사이트가. 어제 저 YTN 앵커가 물어보더라고요. 에너지 바우처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신청하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포털 가셔갖고요. 에너지 바우처 치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는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 모두가. 근데 저는 이걸 쫙 그었습니다. 그 왜 국민 모두가요? 아니에요. 국민 모두는 아니죠. 왜냐면 한정이에요. 아까 117만 명 이렇게 되잖아요. 취약계층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얘네가 이제 하고 기관이 그냥 그렇게 알리고 싶겠죠. 그러니까 억울해. 얘네도 억울로 끄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국민 모두에게 준다. 알고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예. 국민 모두 꼭 보세요. 막 이런 거. 근데 나랑 해당이 없어.
이거 정보기관도 어그로 끄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쫙 그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국민 모두가요? 그러면 나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게? 아니에요. 취약계층만. 그래서 저는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아니기 때문에 쫙 긋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이런 거를 구입했을 때 보조금을 받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 바우처의 제도예요. 알아볼게요. 자, 신청 대상 가볼까요? 신청 대상?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자, 소득 기준,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여기 콤마를 찍었어야 되는데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하나만 충족하면 안 돼요. 다 충족해야 돼요. 소득 수준 뭘까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돼요. 일단 이 중에 하나만 됩니다. 한마디로 급여 수급자예요. 급여 수급자. 자, 주거와 이제 교육급여, 주거와 교육급여는 원래는 아닌데 22년 한시적 지원 대상이며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 금액이 이제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이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는 해당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세대원 특성 기준도 있어요. 요것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급자 또는 그러니까 내가 수급자야. 그럼 어떻게 됐네. 근데 그 나랑 같이 사는 세대원 아니면 나도 다음 중 하나 해당해야 돼. 그게 뭐야? 노인이거나 영유아가 있거나 장애인이 있거나 임산부가 있거나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장.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이게. 그러니까 언론에 보면은, 신문에 보면은 마치 그 다 받았을 것처럼 나오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에너지 바우처 늘려준다는 거, 뭐, 안 나오는 것보단 낫죠. 사실 그 대상자 금액을 늘려준다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은 사실 대상자가 되게 협소한 겁니다. 117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예. 그나마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뉴스에도 알려드린 거죠. 마음 같으면은 전 국민 모두에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지만 뭐 재정에 한계가 있겠죠. 되게 까다롭지 않나요? 그죠? 지금 보면 소득 수준 맞춰야 되죠. 생계 의료급여 맞아야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세대원 특성 기준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가족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본인 또는 가족 중에 중증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녀 가장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지원 금액 가볼게요. 지원 금액 가보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이 그래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게 보면 1인 세대 같은 경우는 15만 3,700원 정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이제 3인 세대 아니면은 4인 많잖아요. 4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액이 한 38만원 정도가 돼요. 38만원 정도. 이해되시죠? 3인 가구 같은 경우는 한 28만원 정도. 이게 여름과 겨울로 나눠지는데 겨울이 이제 난방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금액은 더 비쌉니다. 이렇게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나 뭐 언론에서도 문제지만은 뭐 언론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보면 이게 뭐 월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월 아닙니다. 이거는 총액이에요. 총지원금. 월별 지원 아니에요. 월 28만원이 아닙니다. 월 38만원 이거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받을 수 있는 총지원금입니다. 그게 28만원, 38만원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그 언론에서 소개됐던 게 이거예요. 1인 세대의 총액이 한 15만원 정도 이거를 덤핑해서 30만원 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곱하기 2배 하겠다는 건데 근데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4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2배 뻔팅이 주겠는지 그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4인 세대 2배면은 규모가 꽤 크죠. 그죠? 아무리 뭐 117만 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재원이 거의 2배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과연 4인 세대 이상도 거의 그러면 한 80만원 정도 주는 거잖아요. 과연 이것도 그대로 나올지는 뭐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발표는 요거 15만원 정도에서 한 30만원 정도 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우처 지원 금액은 이렇게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번에 한시적으로 더 늘려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및 사용 기간인데 이게 신청 기간이 보세요. 2월 28일까지예요. 이거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라디오 출연했을 때 이 에너지 바우처 소개하면서
강조했었죠. 2월 28일까지 꼭 신청하시라고. 이미 제가 사실 이거 그 예전에 라디오에서 출연해 갖고요. 방송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안 한 이유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포함도 안 되고요. 어차피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사실 이제 수급 받으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다 보니까 그래서 굳이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걸 늘려준다고 하니 그럼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대상자가 꼭 돼야 된다. 또 우리가 또 주장해야 되잖아요. 또 그래야지만 또 넣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저에게도 계속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당연히 이제는 또 이런 거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2월 28일까지예요. 내가 해당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자, 복지로에 가시면 됩니다. 복지로 가셔서 하시면 되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의 읍명동 행정복지센터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여름 바우처, 겨울 바우처 언제까지 사용 가능하냐? 자, 보세요. 자, 이번 겨울이죠. 4월 3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중 한 개 선택 가능하고요. 국민 행복카드로 하시는 분들은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쓸 때 할인받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시적으로 소상공인도 포함돼야 된다는 게 주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 대상 늘린다고 하면, 만약에 늘려줄 거야 라고 본다 그러면 꼭 이 지원 대상이 늘려줄 때에 소상공인도 들어가기를. 재원이 문제라 그러면 단돈 5만원이라도 그게 재원 때문에 안 된다. 왜냐면 소상공인들이 많으니까 그걸 다 도와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단돈 5만원이라도 골고루, 그것도 막 또 그거 몇만원 가지고 또 뭐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이러지 말고, 소상공인이라면 좀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들어가서 또 공평하게 똑같이 좀 지원이 됐으면, 바우처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의도 정보면은 이제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공부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죠? 같이 경제 공부를 하는 스터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의도 정보맨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아시겠지만 매주 화요일 수요일마다 YTN, 연합뉴스, KBS 라디오, KBS, MBC 그거는 요거는 이제 고정 출연이고요. 고정 출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 제가 예고해 드립니다. 다음 방송은요, 내일이죠. 내일 오후 5시입니다. 우리은행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소상공인들 도와준대요.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혹시 대출 받으신 분들 계시다 그러면 내일 오후 5시 방송 필수고요. 아니더라도 내가 우리은행에서 대출 안 받았더라도 지금 금융권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장한 대로 은행이 나서야 된다. 항상 우리가 얘기했었죠. 은행 이대로 만약에 안 도와주면 횡재세, 그죠? 강하게 우리가 여론을 주도해서 은행에 횡재세를 매길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은행도 나섭니다. 움직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은행이 나섰어요. 우리은행이 그 대출자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 들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물론 그것도 조건이 좀 까다로울 거야 또. 근데 일단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는 내일까지 나오면 내일 오후 5시에 여러분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대출이 아니더라도, 내가 우리은행하고 거래 안 하더라도 일단 금융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 분위기를 제가 내일 오후 5시에 이제 전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분위기가 다른 은행도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은행 스스로가 좀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국가도 나서지만은, 정부도 나서지만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는 은행들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 스타트를 우리은행이 끊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오후 5시에 그 얘기를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눌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날씨 매우 춥습니다. 그죠? 추운 날씨 속에서도 경기도 어렵고 장사도 잘 되지 않고,
굉장히 답답하게 하루가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저도 무거워요. 사실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다시 한번 좀 웃음기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웃을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는 제가 봤을 때 상반기가 가장 어려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금 경기 흐름을 보더라도 상반기만 좀 버텼으면 좋겠어요. 상반기를 좀 버텨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역시나 말씀드리죠. 상반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뭐 대표적인 게 현금성 지원이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나와줘야 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소급 적용, 소상공인 소급 적용은 이제 국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거는 장기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총선 앞두고 분명히 또 국회의원들이 나설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뭐 기대를 해보겠다 그러면, 일단 지금의 어려움, 당장의 어려움을 벗어나려 한다 그러면 상반기적으로 정부가 뭔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한 번쯤 나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여정 가족님들 힘을 뭉쳐 주셔야 되겠고요. 단순히 이 채널이 그냥 유튜브로서의 하나의 있는 채널이 아니라, 유튜브로서 하나의 채널이 아니라 그 여러분의 그 공론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그래서 정책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여론을 알고 싶으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여론을 알고 싶으면 이 여정 채널 와서 댓글 읽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정치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치 얘기하면 한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한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당연히 공정성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 정치 얘기 못하게 하잖아요. 왜? 여기는 우리의 공론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이거에 대해서 정보도 얻어가고, 무엇보다 정책 위반자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는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거나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실 때도 정책적인 얘기, 정말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얘기, 그런 얘기가 담겨져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는 정치하신 분들, 정책하신 분들, 여정 채널 댓글 보면서 자영업자분들이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쪽으로 도와주면 좋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여정가족님께서 또 어제 댓글 하나 달아주셨어요. 저도 이제 거기에 댓글 달아드렸는데, 소자공 카페 아시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성공 카페,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카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다가 뭐 별다른 얘기가 없는 겁니다. 뭐 터치를 안 해요. 여러분의 공론장이다 보니까 제가 터치를 전혀 안 하는데, 터치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여정가족님께서 소장원 카페요, 정치 얘기하는 분들 관리 좀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제가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정보 드리는 거 막 조사하고 서치하고 팩트 체크하는 이것만으로도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사실. 그래서 여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소장원 카페를 제가 너무 관리를 안 해갖고요. 소장원 카페 제가 비용을 들여서 사람을 쓰던, 그래서 조만간 싹 정리해서 정말로 커뮤니티가 커뮤니티답게 그렇게 이젠 지색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곳이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담겨지는 공론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공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이제 뭐 방송에 나오니까 그냥 반공인인가? 아무튼 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늘 아시죠? 여러분의 경제비서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경제비서로서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계속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의도 정보맨 가족 여러분, 여정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한번 힘차게 외쳐봐야 되겠죠. 하루도 빠짐없이. 저도 항상 사실 힘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힘들고 바쁘고 막 이러면 그렇잖아요. 근데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세요? 묘한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이냐면, 약간 이렇게 기분이 다운되고 너 육체적으로 힘들더라도 딱 이 방송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3번 외치면은 묘한 게 있어요, 진짜. 그러면서 진짜 잘 될 것 같고,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괜히
약간 디프레스된 그러니까 약간 다운된 그런 느낌이 다시 한번 업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해야 됩니다. 그죠? 갑자기 활기가 돋죠? 아까까지만 해도 에너지 바우처 소상공인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이러면서 소상공인 지원 들어와야지 이번에 한시적으로 하면은 그래서 이거 발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발 좀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 소상공인 분들 좀 에너지 걱정 없이 좀 따뜻한 겨울 보낼 텐데 뭐 이런 생각에 좀 약간 이렇게 다운돼 있었어요. 저도 이걸 어떻게 강하게 욕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하느라고. 근데 역시나 오늘도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은 또 기분이 업되죠.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잘 될 겁니다. 제가 후반 가서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네 또. 아무튼간에 이 뒷부분은 항상 우리 여정가족님하고 소통하는 자리니까 부담 없이 합니다. 그죠? 좋아요. 오늘도 자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1월 26일 목요일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책들 바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달려갑니다.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매일매일 동질감이 느껴지시죠?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